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이맘때 겨울의 묵은 흔적을 남다르게 지우며 봄을 맞이하는 이들이 있다. 묵은 때가 씻기 나가니까 제 속이 시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기분이랄까요? 너무 개운하고 좋습니다. 움츠렸던 어깨는 활짝, 겨울의 묵은 때는 반짝.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우리 동네 봄맞이 청소 현장 속으로 팔로우 미. 도심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봄. 이맘때가 가장 바쁘다는 이들을 따라 나섰는데 대체 어디를 가길래 이 만반의 준비 태세인 걸까? 봄맞이 대청소하러 갈 겁니다. 어디로 가시는데요? 저기 보이는 둥지 섬 있죠? 섬으로 갈 겁니다. 섬이요? 수성모단의 작은 섬. 이곳 둥지섬은 백로, 외가리, 가마우지 등 각종 물새들의 보금자리이기도 하다. 사람들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둥지섬이지만 청소하는 날만큼은 예외. 전동배까지 동원해 오늘의 목적지로 향하는데 둥지섬에 도착하자마자 제작진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바닥이며 나무며 곳곳에 묻어있는 하얀 물질들. 아니 하얀 게 이게 뭐예요? 이 나무에 하얗게 있는 이 전부 다 새똥인데요. 잘 씻기도 씻기지도 않고 아주 독한 그런 새똥이에요. 새 배설물이 누런 것 같이 하얗면서 냄새도 많이 나고 일하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새들의 배설물로 덮인 둥지섬의 모습. 수성못을 찾는 물새들이 이곳에 자리를 잡으면서 각종 분비물이 쌓이게 된 거라는데 거기에다 50년 만에 겨울 가뭄이 겹치면서 지금의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 그렇다고 둥지섬을 그냥 둘 수는 없는 법. 강한 산성을 띠는 새 분비물은 혹여 나무 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속하고 깨끗한 청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 밑에 나무 주워가 차게 놓고 위에 가지고 열찌르고 조심하라고. 작업 중 갑작스레 불어닥친 강풍. 그 와중에도 묵묵히 제 할 일을 다하는 작업자들을 보니 역시 프로는 프로다. 예, 힘들지요. 새 배설물이 너무 많아서 한 번 새 쪽으로는 안 지워지니까 반복 작업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동원된 구원투수. 우렁찬 엔진 소리에 헬기 등장. 든든한 지원군도 붙었겠다.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사람들. 겨우내 묵은 분비물이 말끔히 씻겨 내려가는 모습을 보니 내 속이 다 후련하다 후련해. 보름이 넘게 진행된 대청소. 몰라보게 깨끗해진 섬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건 섬 주인들이 아닐까? 봄날에 집에 단장하듯이 깨끗하고 마음도 후련하고 속도 시원하고 기분이 아주 상쾌합니다. 새들도 자기들도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고 우리 보는 수성구 주민들도 깨끗한 마음으로 또 볼 수 있는 것 같고 마음이 흡족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겨우내 자란 갈대 정리 작업도 이어졌는데 쾌적한 수성못을 만들기 위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 하루 4천여 명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캔 종류, 비누 종류 그런 게 주로 많습니다. 제발 놀러 나오셔가지고 그걸 꼭 좀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예, 그것도 꼭 부탁드립니다. 수성모 자주 오는데 이렇게 깨끗해진 거 보니까 제 마음도 깨끗해진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저도 집에 가가지고 봄맞이 방 청소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는 사람의 마음까지 깨끗하게 만드는 청소의 효과. 올봄은 더욱 깨끗해진 수성목과 함께 즐기세요. 수성모 깨끗하게 이용해주세요. 이번에 찾아온 곳은 대구 동물원의 원조 달성공원. 그 소식 들었어? 드디어 봄이 왔대. 어머 진짜? 따스한 봄 기운을 만끽 중인 녀석들 중에서 대청소를 앞둔 주인공이 있다는데 달성공원은 총 5마리 물개가 살고 있는데 이제 기존에 있던 3마리가 있고요. 17년도에 19년도에 한 마리씩 새롭게 태어나서 5마리가 총 살고 있습니다. 나도 충격은 어때요?
아무래도 야생동물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성격은 있는데요. 대장물개, 배아니가 성격이 제일 난폭한 것 같습니다. 아, 나 진짜 집 좀 깨끗이 하고 살자. 추위를 많이 타지 않는 남아메리카 물개 가족들. 한겨울에도 물속에서 생활하는 만큼 물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라는데 그만큼 시설의 위생은 동물들의 건강과도 직결되기에 꼼꼼하고 깨끗한 청소가 필요하다. 보시다시피 여기 나무가 많아서 나뭇잎을 포함한 여러 이물질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걸 중점적으로 청소하고 벽면에 이끼 같은 걸 제거를 하고 이제 나중에는 깨끗한 물을 보충하는 데 중점을 둘 겁니다. 겨울의 묵은 때는 물론 스트레스도 날려버릴 비장의 무기 물대포 등장. 아이고 시원해. 거기 맞아 거기. 야외 수족 구석구석 숨은 이끼도 놓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건 뭐? 영미 파워. 저희 그 일상이어가지고 네 저희는 이렇게 뭐 그렇게 힘든 게 없습니다. 어떻게 집에서도 깨끗이 이렇게 청소하세요? 저희 집보다 더 깨끗하게 하는 것 같아요. 추운 겨울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요. 이제 날이 따뜻해지고 온도가 올라가면 물이 그만큼 더러워지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 이상 하는 편입니다. 때 빼고 광 내고 무려 2시간이 넘는 대청소. 반짝반짝해진 야외 수조를 보니 확실히 깔끔해진 모습. 이 정도면 합격이지. 깨끗한 물로 다시 채워주면 이것이 바로 물 만난 물개의 모습. 그렇게 좋아? 근데 신나게 놀았더니 배가 고프네. 밥 좀 줘요. 얘들아 밥 먹자. 밥 먹자는 소리에 정신 못 차리는 물개들. 얘들아 먹는 건 좋은데 콕콕 씹어 먹어. 지금 주고 있는 건 꽁치인데요. 꽁치가 열량이 많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주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신이 난 물개들의 모습에 지나가던 시민들도 시선을 떼지 못하는데 배도 푸르고 집도 깨끗하고 이거야말로 수상낙원이 따로 없다. 잘하지 깨끗하게. 물개들 참 좋아하고 얼마나 잘 논다고 물개들이. 달성공원이 오래돼서 낙후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정비도 잘 돼 있고 이제 깨끗하고 동물들도 되게 다양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970년에 개장한 달성공원. 문화유적지에 위치한 탓에 시설 증축과 보수가 쉽지 않은 상황에도 늘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동물원의 깨끗한 사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사장을 하루 2번 배설물 청소를 하고 동물 질병 예방을 위해 매일 소독을 해서 오시는 관람객들이 쾌적하게 관람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사육사들이 2인 1조로 돌아가는 시스템. 하루의 시작과 끝이 청소일 정도로 철저한 위생과 청결 관리에 힘쓰고 있다는데 특히 사육사들이 가장 신경 쓰는 동물이 있다고. 요 사슴사가 제일 신경 많이 쓰는 동물입니다. 도로 이끌다 보니까 변을 많이 누고 냄새도 나고 하니까 뭐 청소도 해주고 깨끗하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빗자루질 한 번에 수북하게 쌓인 사슴의 배설물. 남사스러워요. 그런데 사육사 선생님 청소하다 말고 뭐 하시는 거예요? 동물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체크를 하는데 묽은 변이나 설사가 있을 경우에는 수의사님께 보고를 하여 치료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변 상태는 어때요? 오늘 변 상태 정말 좋습니다. 한시도 동물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사육사들. 이른 새벽에 출근해 동물들의 건강 상태는 물론 청소와 먹이 주기까지. 달성공원은 이들이 있어 더욱 빛이 나는 건 아닐까. 그런 마음을 이 녀석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제 밥이 최고예요. 얘들아 깨끗한 보금자리에서 무럭무럭 자라라. 시민들의 휴식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와서 편안하게 동물도 구경하고 앉아서 놀 수 있는 휴식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깨끗해진 거 보니까 기분이 좋고요. 사슴들도 좀 깨끗해진 곳에서 자기들이 생활하니까 기분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겨울 추웠는데 잘 견뎌줘서 고맙고 올 한 해도 건강하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 꽃보다 더 빛나고 새싹보다 더 파릇한 봄맞이 청소 현장들. 맑고 깨끗하고 자신있게. 그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봄을 맞이하는 이들이 있기에 올 봄은 더욱 활기차고
따뜻하지 않을까? 꽃망울이 톡톡 터지면서 꽃이 피어있는 모습을 보니까 봄이 오긴 왔구나 싶은데요. 하지만 이 봄을 오감으로 느끼기엔 살짝 부족한데 지금 예산으로 가시면 이 봄의 기운을 잔뜩 느껴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함께 가보시죠. 샛노란 빛깔의 프리저를 비롯해 싱그러움 가득한 허브까지 이 봄을 자기만의 빛깔로 물들이는 봄의 전령사들을 만나러 예산으로 꽃마중, 봄마중을 떠나봅니다. 좋다. 이 향긋한 봄 내음. 아, 여긴 것 같은데? 기분 좋은 냄새의 출처가. 어머, 꽃이다. 이곳은 샛노란 프리지어가 봄 햇살을 받으며 활짝 꽃 피우는 프리지어 농원입니다. 프리지어는 당신의 시작을 응원한다는 꽃말처럼 새봄, 새 출발을 앞둔 이들에게 큰 인기인데요.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수확은 이달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수확하느라 손길이 바쁘신데 봄을 가장 먼저 맞으시는 것 같아요. 네, 6개월을 기다려서 맞이한 얘들이에요. 그래서 긴 겨울을 지나니까 향기도 좋고요. 또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꽃이다 보니까 수확하는 저에게도 되게 설레임을 주고 힘든 것도 잊어버리고 기쁘게 일하고 있어요. 긴 겨울을 보내고 새봄의 싱그러운 기운을 가득 뿜어내고 있는 프리지어. 이곳의 프리지어는 색깔과 모양이 뛰어난 데다 향기 또한 짙어 서울 꽃 도매시장으로 대부분 판매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확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니까 뭔가 이상합니다. 꽃이 채 피기도 전에 싹둑 잘라내시는데 사장님의 성미가 급한 걸까요? 근데 이렇게 몽우리진 것만 잘라도 돼요? 네, 원래 꽃은 펴야 예쁘잖아요. 네. 그래도 예쁜 꽃을 소비자들이 더 많이 보셔야 되니까 그 이쁨을 양보하려고 이렇게 몽우리질 때 꽃을 수확하고 있어요. 저도 수확을 거들어 봤는데요. 프리지어를 수확할 때는 줄기가 약 30cm 정도가 되도록 잘라야 되고요. 첫 번째 꽃이 엄지손톱만큼 부풀어 있을 때가 수확의 적기라고 합니다. 좋은데 보내줄게. 입꼬리가 절로 올라가네. 그런데 이 꽃들도 프리지어라는 거 아시나요? 이곳에서는 빨간색이며 보라색, 흰색 프리지어도 만날 수 있는데요. 노란색 프리지어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 소비자들의 반응도 좋다고 합니다. 프리지어도 색깔이 여러 가지인데 색깔이 있다 해서 노란색 외에 다른 꽃들을 유색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봐도 너무 예뻐서 소비자들도 이렇게 예쁜 꽃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이 노력할 거예요. 이렇게 예쁜 프리지어를 수확도 해보고 꽃다발로 만들어보는 체험도 할 수 있는데요. 수확한 꽃을 가지런히 정리만 해줄 뿐인데도 자체 발광 미모에 넋을 놓게 됩니다. 이 프리지어 한 가지도 예쁜데 모아서 다발로 만드니까 더 아름다워요. 네, 모이면 더 예쁜가 봐요. 네, 여기서 꽃이 활짝 피면은 더 화려해지겠죠? 네, 진짜 예뻐요. 또 이게 소비자들이 갔을 때도 얼마나 예쁘게 보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포장지 위에 프리지어를 펼쳐놓고 나만의 꽃다발을 만들어 봅니다. 꽃다발 하나당 프리지어 2묶음 정도면 풍성한 모습을 연출할 수 있는데요. 리본으로 매듭까지 지어주면 프리지어 꽃다발 완성! 근데 잠시만요. 아, 너무 부끄러운데 여자 손이 이게 지금 말이 아니잖아요.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저희에게 봄을 먼저 알려주기 위해서 겨우내 고생하시고 노력하신 게 이 손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네, 아이고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울 동안 고생해서 예쁜 꽃을 이렇게 피워냈잖아요. 이거 보시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힘내시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이 프리지어 꽃향기 맡으면서 여유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네요. 예산의 또 다른 농원입니다. 이곳에도 꽃향기가 가득한데요. 색색의 꽃들이 물이 지어 피어있는 모습만 봐도 봄이 왔음을 실감하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와,
이거는 무슨 꽃이에요? 아, 네. 삼색 제비꽃이에요. 삼색 제비꽃? 네네. 그러고 보니까 삼색 맞네. 보라색에 노란색에 하얀색 섞여가지고. 네. 오, 예쁘다. 그런데 아무리 꽃이 예쁘다고 줄기는 그대로 두고 꽃만 따도 되는 걸까요? 근데 잠깐만, 이 꽃잎만 이렇게 따시면 어떡해요? 이거는요. 식용꽃이에요. 관상용으로 키우는 꽃인 줄 알았던 삼색 제비꽃. 요즘은 식용으로도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꽃을 먹으니까 내 몸 안에 봄이 들어온 듯한 느낌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꽃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소개해 드릴게요. 네. 진한 향기의 로즈메리를 비롯해 향긋한 사과향이 나는 애플민트, 시원한 바카향이 일품인 스피어민트, 그리고 허브의 왕으로 불리는 바질 등 이곳에선 식용꽃뿐만 아니라 6가지 허브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이 흰 게 바질꽃이거든요. 바질꽃? 네. 꽃 핀 건 처음 봐요. 아, 그러셨구나. 당연한 말인데 바질 향이 엄청나요. 꽃에서 상쾌한 냄새가 나니까 또 특이한 느낌도 들고. 향긋한 허브 잎 사이로 고개를 내민 꽃들이 이렇게 사랑스럽습니다. 이탈리아 요리에 많이 쓰이는 루꼴라엔 이렇게 샛노란 꽃이 피고요. 강한 향기로 존재감 가득한 고수엔 이렇게 작고 하얀 꽃이 피어납니다. 아니, 이렇게 키가 큰 허브도 있어요? 꽃 같기도 하고. 딜이 꼽혀서 그래요. 딜? 네. 이름이 딜이에요? 딜이에요. 오, 딜. 오이 피클 할 때도 쓰고, 네. 샐러드 해 먹을 때, 이럴 때 써요. 예로부터 허브는 기운을 돋우고 생명력을 불어넣는 치유의 식물로 여겨져 왔는데요. 이렇게 허브를 샐러드며 차와 디저트로 음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노란 빛깔의 레몬글라스를 차로 마셔봅니다. 레몬 향도 나고 그 허브 특유의 풀잎 향도 나고. 네네, 맞아요. 좋죠. 네. 이번엔 크래커 위에 크림치즈와 바질을 곁들인 까나페도 맛봅니다. 갓 따온 바질이 어떤 풍미를 안겨줄까요? 와, 엄청 잘 어울려요. 이게 크림치즈랑 견과류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바질잎이 안 들어갔으면 조금 느끼할 수 있을 뻔한 것들을 바질잎이 싹 잡아줘요. 마치 약간 그 바질 페스토 파스타 먹는 느낌이에요. 익숙한 맛인데 제가 좋아하는 맛이거든요. 그러시구나. 네. 이어서 맛볼 허브 요리는 생김새부터 남다른데요. 소시지도 아닌 것이 과연 뭘까요? 이 질감! 이거 가래떡이에요, 가래떡. 근데 이 가래떡이 상큼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럼요. 허브를 넣었으는 게 당연히 상큼하죠? 바질이 들어갔거든요. 그래갖고 상큼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바질은 뭔가 빵이나 비스켓 뭐 이런 서양 음식의 요리에 어울릴 줄 알았는데 와, 가래떡이랑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몰랐어요. 이번엔 화사한 꽃으로 뒤덮인 식용꽃 샐러드도 맛봅니다. 보기에도 황홀한 이 꽃은 귀여운 생김새와 다양한 색이 매력적인 비올라 꽃입니다. 볼 땐 너무 아름답고 이렇게 가까이서 향기를 맡으면 이 꽃내음도 나는 것이 먹으면 쌉싸름해가지고 봄에 입맛 돋우기도 최고인 것 같아요. 식용꽃이나 허브를 집에 들이셔갖고서 봄을 좀 만끽해 보세요. 오늘 정말 눈, 코, 입 모두 만족스러운 오감 만족 여행을 해봤는데 저도 집에 허브 하나 드려야겠어요. 저는 애플민트? 오케이. 상큼한 프리지어가 겨우내 잘 버텨온 우리에게 수고했다고 힘찬 응원을 보내주는 것 같은데요. 봄날의 싱그러움을 가까이에서 음미하고 싶다면 꽃이나 허브를 집안에 들여놓으셔도 좋겠습니다. 이 봄이 좀 더 오랫동안 여러분 곁에 머물 테니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인공호수인 소양호. 이 반짝이는 푸른 물빛 아래에는 그리운 고향이 있습니다. 물속에 잠기기 전 이 마을에서 나고 자라면서 생긴 추억들.
잊으래야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참 감회가 새롭죠. 참 이런 시절도 있었는데 하는 그런 게 너무 지금 고향 생각이 많이 나죠. 아무래도 50년 동안 물속에 품어둔 고향을 만나러 갑니다. 춘천하면 떠오르는 곳 소양강 댐입니다. 춘천을 대표하는 관광지인데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리움의 공간입니다. 1967년 첫 삽을 뜨기 시작해 1973년 완공된 소양강댐. 다양한 역할을 가지고 개발이라는 희망 속에서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소양강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주민들은 이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춘천시라고 얘기하는 춘성군, 양구군, 또 인제군 3개 시군에 6개 면에 38개 리가 수몰이 됐고요. 인구는 한 18,000여 명, 세대수로는 4,600세대가 수몰이 됐다고 합니다. 이 거대한 물속에 나고 자란 고향을 내어줘야만 했던 사람들. 이제는 이렇게 물 위에서 물 속의 모습을 상상해 볼 뿐입니다. 그저 꿈속에서나 갈 수 있는 고향. 꿈꾸면은 거의 고향 꿈꾸죠. 고향의 강, 개울, 고향 친구들, 고향 집들, 고향 집. 이렇게 산 모퉁이만 돌아서 하면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자란 곳인데 하는 그런 그 감정이 참 푹 뜯어지죠. 그래가지고 이 물 아니면 내 고향이 그냥 보이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물속에 잠긴 지 어느덧 50년이 흐르고 이제는 기억도 점점 희미해져 가는데요. 사라졌던 고향 마을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수몰 전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수몰된 마을의 기억과 풍경들을 만나는 기회. 50년 전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본인 아니세요? 저예요. 수몰된 후 제대로 기록되지 못했던 역사가 되살아났습니다.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이주해서 사시는 분들의 몇몇 분들의 이제 증언을 통해서 그분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마을의 그 지도를 손수 다 그리시고 그 카메라가 흔치 않았던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그 선생님께서 카메라를 소지하고 계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사진 첩에 의해서 자료를 수집을 했고. 눈을 감아도 그릴 수 있는 고향 마을의 모습. 잊혀가는 기억을 꼼꼼히 더듬어 기억의 풍경화를 그려냅니다. 그렇죠. 마을이 워낙 작으니까 이렇게 옹기종기 좀 모여 있으니까 누구네 집 다 알아요. 예, 다 기억이 다 나요. 50년 넘어도 기억이 다 나죠. 눈을 감아도 벌써 어느 집 다음에 어느 집, 네 집 이게 아주 훤하게 해 있습니다. 고향이 그리울 때마다 꺼내보던 빛바랜 사진들. 그때 그 시절을 함께한 선생님과 친구들이 그립습니다. 가을마다 운동회 때 대운동회 하는 날이거든요. 학생 수가 제일 많을 때가 318명인가 그랬어요. 예, 기억을 해요, 제가. 하나급에. 근데 애들이 한 집에 7명, 6명도 있었고, 우리는 10명이에요. 10남매. 요건 우리 1년 선배들 졸업식 날 이제 하는 것 같아. 다 제가 가지고 있던 사진, 요게 저예요. 네? 예, 요게. 본인이라고요? 예, 본인이 저예요. 춘중, 요게 3학년 때일 거예요.
한평생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근무하면서 고향 모교에서 근무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난 교육대학을 나와서 교사를 했기 때문에 야, 물에 안 들어갔으면 내가 그 모교에 가서 교사를 했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했는데 모교에 가서 전 교육대학 2학년 때 실습을 거기 가서 2주 동안 했어요. 모교 가서. 몇 년 전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면서 수몰된 마을의 일부가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물속에 남아있는 마을의 흔적을 촬영한 황중문 사진작가. 물속에 마을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면서 물속에 들어가 틈틈이 찍은 사진들인데요. 50년이 흘렀지만 학교 건물터와 계단이 시간이 멈춘 듯 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이제 지내면서 뻘이 쌓여서 이제 덮여 있는 상태라서 이제 잘 구분은 안 되는데 이게 이제 학교 건물 잔해들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학교 이제 스물되면서 건물 같은 거 다 철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한쪽에다가 이렇게 다 모아놨더라고요. 철거된 흔적들을. 우리 학교 정원에 가면은 그 화감이나 뭐는 그 암석들을 전시해놨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대로 서 있더라고요. 이 돌이 바로 그 돌이거든요. 여기 서 있는 돌, 이 돌들입니다. 이게 뭐 성황당에 있었나? 이 나무가 엄청나게 큰 높이가 한 5m, 6m 정도 되거든요. 여기까지가. 그저 막연하게 그저 그런가 보다. 그래서 내 고향이 여기였던 모양이다. 그런 생각만 들죠, 뭐. 마음이 찡합니다. 그냥. 영원히 볼 수 없다는 게 참 마음이 찡하고요. 수몰된 고향인 내평리와 품안리를 찾아 배를 타고 나섰습니다. 강산이 5번이나 변했을 시간이지만 50년 전의 기억이 새록새록한데요. 고향 마을에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어린아이처럼 설렙니다. 물 위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아련한 고향의 기억. 깊고 푸른 물속에 잠겨 보낸 50년의 세월. 정들었던 고향을 이렇게 만납니다. 내평리가 있던 위치에 배가 멈춰섰습니다. 내평리라고 수몰되기 전에 여기가 제일 큰 학교가 있었대요. 그 위치에 와 있는 겁니다. 이 학교가 요쯤 되고 마을이 큰 마을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요 전에가 북일이, 여기가 내평리, 물놀이, 거기가 이제 삼계리가 내평 초등학교를 다녔죠. 그러니까 소재지니까 여기 이제. 초등학교가 요 밑에 있었나요? 요 밑에, 요쯤 되겠어요, 여기. 저기 학교 뒤에 요런 나지막한 산이 있었는데. 그 전에 사람들은, 내평리 사람들은 저 산에 가서 나무를 주로 많이 했어요. 전 어려서 보면 젊은 사람들 와서 저 산에 가서 겨울철이면 나무에서 막 끌고 내려오고 해서 얼음으로, 강이니까 여기. 강으로 해서 이렇게 나무를 끌고 내려오고 그렇게 했다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착잡하기도 하고. 어떤 점에서 기쁘고 어떤 점에서 슬퍼요? 그래서 고향에 왔다는 그 산이라도 볼 수 있는 거, 그러면은 기쁘고, 영원히 못 가는 고향이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안타깝고, 그렇죠. 깊고 푸른 물속에 간직한 고향 마을. 되돌아갈 고향이 없다는 이유로 늘 헛헛했던 마음. 이제는 수몰 전시관에서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억 속에 잠겨있던 풍경이 아닌 함께 기억해야 할 모습입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사과씨다 사과를 심어야지 사과야 사과야 무럭무럭 자라라 사과씨를 심는다고 사과가 열려? 나무를 심어야지. 나무요? 겨울이 지나 꽃피는 봄이 왔습니다. 이 좋은 봄날 전국 묘목 특구 옥천에는 봄 소식과 함께 묘목시장이 활짝 개장해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진답니다. 품종이 다양하잖아요. 1,500만에서 한 200만, 2천만 주 정도 생산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나무 심기 좋은 날 전국 묘목시장의 70%를 차지한다는 충북 옥천 묘목시장으로 지금 떠나봅니다. 이곳은 전국 유일의 묘목 특구 충북 옥천입니다. 어디 계신 거야? 와, 근데 꽃은 너무 예쁘다. 저기 계시다. 대표님! 이제 찾았네. 여기 뭐예요? 이렇게 나무가 많아요? 이제 여기가 네. 이제 현장으로 나갈 나무 작업하는 곳이거든요. 아, 이제 지금 분 작업하고 있고 네. 이제 나무 작업 일부는 해서 이제 날르는 거예요 지금. 네. 나무 뭐 몇 개씩 뭐 하나씩 날르셔도 좋고 잠깐만 제가 드릴게요. 일하라고요? 이곳은 묘목을 생산하는 밭. 이곳에서 2년에서 3년 정도 묘목을 키운 후 농원으로 옮기는 거라는데요. 나무의 뿌리와 흙을 보호하기 위해 땅에서 썩는 친환경 끈으로 묶은 후 조심조심 나무를 옮깁니다. 그런데 미나리부터 이게 무슨 나무인지는 알고 옮기는 걸까요? 주로 이제 요즘에 그 미세먼지 저감 뭐 해가지고 뭐 그런데 뭐 산불난데 뭐 이제 조경용으로 이제 공원이나 이런데 뭐 그런 데로 많이 가죠. 산딸나무, 산불난 곳에 심는 나무랍니다. 다른 지역은 꽃이 피며 봄 소식을 알리지만 충북 옥천은 묘목시장이 열리며 봄을 알린답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종류의 어린 나무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예쁘게 꽃을 피운 꽃나무들과 조경수로 사랑받는 다양한 나무들도 있답니다. 요게 이제 블루 아이스라고. 네. 요거는 이제 엘사트리네 겨울왕국에서 나왔던 거예요. 정말요? 네. 와, 레리꼬, 네. 레리꼬. 네. 와, 이게 엘사트리예요? 네, 피톤치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레몬 향이. 피톤치드가 나오는. 네. 와. 맡아보세요. 이렇게 해서 레몬 향이 나요. 진짜 레몬 향이 나요. 블루 아이스, 엘사트리, 레리꼬, 레리꼬. 피톤치드가 많이 나와요. 레리꼬, 레리꼬. 꽃이 많고 예쁘고 그래서 이제 미스김 라일락이라고 이제 원래 이름을 지어 놓은 거예요. 미스김 어딨나? 미스김, 미스김. 여기 있었군. 미스김 라일락. 가정용 관상식물로 사랑받는 나무랍니다. 절을 같은 데 보면 많이 있는데 뭐냐면 이게 이 꽃이 스님 머리 닮았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스님의 머리 닮아서 이렇게 동그스름하고 머리 이렇게 시집가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부처님 닮은 불도화입니다. 여기서 지금 거래되는 묘목이 한 200여 종에서 300여 종의 이제 품종의 나무가 이제 생산이 되고 있고 1,500만에서 한 200만, 2천만 주 정도 나무가 이제 생산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가장 많이 찾는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지금 여기 그 개인 정원주택에서 가장 많이 찾는 게 여기 이제 블루 엔젤이거든요. 블루 엔젤? 네, 이게 이제 여름 되면 블루 색깔이 나서 은청색이 나는데 참 예뻐요. 그다음에 이제 에메랄드 그린. 요거는 많이 봤을 거예요. 에메랄드 그린. 요게 이제 블루 에로. 블루 에로? 좀 이렇게 폭이 좁게 크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거든요. 개인 정원에 가장 많이 심는 나무 중에 하나예요. 나무 굉장히 멋있는데 이름은 그냥 에로. 네. 그리고 올해 조경용으로 가장 인기 많은 나무는 바로 뭉그로우. 요즘 가장 핫한 나무랍니다.
해마다 봄이면 이곳에서 옥천 묘목축제가 크게 열리는데요. 최근 코로나19 탓에 3년째 축제가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고 있고요. 과일나무도 많이들 찾는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 농원에서는 과일 나무들을 많이 볼 수 있다고 제가 네, 찾아왔는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복숭아, 자두, 살구, 뭐 사과, 감나무 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과일은 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제가 오늘 일도 배우고 예, 네, 예. 과일 나무도 이렇게 좀 사갈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과일 묘목, 겉으로 보기에 구분이 쉽지 않은데요. 영감 왜 불러 감나무. 대표 유실수 감나무 묘목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자두. 달콤한 자두가 주렁주렁 열리게 될 자두나무랍니다. 올해는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사과드립니다. 사과나무. 다양한 종류의 과일 나무들. 묘목을 사서 어떻게 심는 건지도 궁금하시죠? 이게 이제 전부 어린 나무들이에요. 네. 어린 나무들이고 어린 나무들을 이제 성목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요 정도에서 이렇게 이거 자르시면 어떡해요? 어머 어떡해, 미안해 나무야. 아니에요. 이런 데서 가지가 형성이 돼서 성목인 나무의 형태를 잡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때 보면은 네. 뿌리도 굉장히 무성해요. 네. 근데 필요 없는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고 이 접목 부위는 풀어주고. 이 비닐은 예, 꼭 예, 풀어줘야 예, 된다는 예, 거. 예. 나무를 올바르게 심어야 잘 자랄 수 있겠죠? 잘 배우셨죠? 네. 예, 이거 파는 거 아니니까 네. 심어 놓으세요. 네, 사장님. 나무와 친해진 미나 리포터. 기분 좋게 물도 주고 본격적으로 손님들 맞을 준비를 합니다. 을지로에는 사과나무를 심어보자. 아니다 다시. 종로에는 사과나무를 심어보자. 우리 집에도 배나무를 심어보자. 종로에는 어머니 나무 사가세요. 좋은 나무 많아요. 과일 나무도 많고요. 나무 사가세요 어머니. 이거 블루베리 사러 오셨어요? 이거요? 이거 얼마예요? 사장님 이거 블루베리 얼마예요? 10,000원이에요. 10,000원. 10,000원입니다. 아니 이것도 10개나 사세요? 10개 사셔야 되는구나. 이거 어때요? 이거. 예, 이거 괜찮다. 이걸로. 그리고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여기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묘목 시장이다 보니까 고를 수 있는 품종이 다양하잖아요. 다양하고 해서 볼 수 있는 절기가 많아서 멀리까지 왔습니다. 토질이 마사질 토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무가 잔뿌리가 많아서 적응도 잘 되고 그래서 나무 상태도 좋고 해서 그래서 옛날부터 유명한 지역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많이 유명해진 것 같아요. 어린 묘목뿐만이 아닙니다. 이곳에선 큰 나무도 거래되고 있었는데요. 크레인을 이용해 커다란 소나무를 옮기는 모습입니다. 대표님 저 일 많이 하고 왔어요. 나무 엄청 많이 팔고 왔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대표님 표정이 안 좋으세요? 이게 시집을 가잖아. 이게 한 20년 넘게 우리가 키운 나무인데 이게 시집을 간다니까 진짜 너무 아쉽네. 우리 딸이 시집 가는 느낌? 그러면은 우리 소나무에게 영상 편지. 시집 잘 가는데 행복하게 살고 남자고 하더라도 부끄럽지 않는 삶, 행복한 삶, 행복하게 살아라 소나무야. 소나무를 시집 보낸 후 미나 리포터를 위한 특별한 나무 선물도 준비해 주셨는데요. 예쁜 동백나무랍니다. 제가 리포터분 선물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잘 키워보겠습니다. 묘목축제가 그래서 전국에서도 가장 좀 유명한 축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꼭 오셔서 좋은 구경, 볼거리 많이 좀 와서 구경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무 한번 심어보는 거 어떨까요? 나무 심으러 옥천으로 오세요. 겨울이 지나 봄이 왔습니다.
메말랐던 땅에 온갖 꽃과 나무들의 생기가 가득해지는 날들. 다양한 묘목들이 있는 옥천으로 오세요. 전국 유일의 묘목 특구 옥천에서 다양한 묘목들도 만나고 내일을 위해 나무 한 그루 심어보세요. 한옥과 돌담이 유명한 속초의 시골 마을. 대문이 없다는 이 마을엔 야트막해 더 정겨운 돌담이 가득합니다. 나지막한 돌담에 새겨진 이야기를 따라 산책하기 좋은 동네. 설악산 자락 아래에 자리한 상도문 돌담 마을입니다. 참 동네 예쁘다. 야, 오랜만에 보는 포다필름. 아그파필름. 흑백 셀프 사진관 영업 중. 여긴가? 계세요. 돌담 마을 중심에 있는 이곳은 오래된 슈퍼 같지만 놀랍게도 사진관입니다. 낡고 오래된 공간을 활용해 이색적인 동네 사진관으로 또 지역의 사진가로 거듭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사진관에 들어서자마자 추억이 깃든 소품들이 눈길을 끕니다. 전화카드. 옛날에 결혼식 그 답례품으로 전화카드 같은 거 많이 줬어요. 노래도 있었는데 전화카드 한 장이라고. 언제라도 힘들고 지쳤을 때 내게 전화를 하라고. 이 노래 모르나? 모릅니다. 전화카드 외에도 회수권, 오래된 필름 카메라, 그리고 어머니가 손수 마련했다는 들기름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력 이런 거 오랜만에 보네요. 하루에 한 잔씩 뜯어내는 거. 옛날 시골집에 할머니 집에 가면 이게 재래식 화장실에 있었어요. 이 인력이. 한 잔씩 찍고 그러면 이제 하여튼 뭐 그렇죠. 네. 이게 뒷면으로 안 하고 잘못해갖고 이렇게 하면 이제 까맣게 여기까지입니다. 예. 또 세월이 묻어나는 책들 그냥 지나칠 수 없죠. 국민교육헌장 오대우지?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언어를 안으로 되살려. 그거야. 진짜 이런 거 하면 옛날 사람 같은데 정말. 숫자 1 누르시면 이분이 바로 사진관의 주인 문대영 씨입니다. 현재 전업 사진작가로도 활동 중인 그는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 그동안 마을 곳곳의 아름다움을 전시를 통해 알려왔는데요. 덕분에 마을과 사진관은 여행자들이 즐겨 찾는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그냥 저희 고성 바다 보러 왔다가 근처 속초에 돌 얹어져 있는 마을이 있다 그래가지고 찾아. 보통 이렇게 시골에 있는 집들하고 다르게 돌담이 너무 가지런하고 예뻐가지고 전혀 다른 데서 못 보는 인상이어서 너무 신기했어요. 이런 사진관이 있다는 거 아셨어요? 아니요? 눈에 안 띄어가지고 무슨 전방인가? 그런 시골 가게 슈퍼인 줄 알았는데 한번 들어가 봤어요. 입소문이 나서 그런지 가족 손님도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셀프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기분 좋고 아이들이 잘 찍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됐는데 다행히 나중에는 좀 웃어주고 재밌게 찍은 것 같아가지고 기분은 좋네요. 네. 손님이 직접 찍고 마음에 드는 사진을 인화해서 가져갈 수 있다는 셀프 사진관. 문대영 씨는 이 사진관, 아니 이 집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슈퍼를 하다가 부모님께서? 네, 부모님께서 이렇게 하시다가 그거를 중간에 이제 2007년도에 멈추고 그냥 창고로 방치돼 있던 거를 다시 살리면서 그냥 그때 그 상호를 그대로. 부모님의 먼지 쌓인 슈퍼를 사진관으로 이어가고 있는 그는 아버지가 쓰시던 카메라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어떻게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어요, 이 공간이. 동네에 오셔서 한 번쯤은 다 그냥 기념으로 찍고 가는 그런 추억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환 씨도 추억 남겨야죠. 셀프로 찍는 만큼 마음대로 찰칵 찰칵. 1분 정도 걸리거든요. 너무 잘 나오셨는데. 예. 어때요? 잘 나온 것 같나요?
다음은 정선 고한읍으로 이동했습니다.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상을 많이 받은 유명한 동네에 역시 오래된 슈퍼를 사진관으로 리모델링한 곳인데요. 목, 금, 토요일만 예약제로 운영하는 인기 사진관입니다. 이분이 사진관 주인 사진작가 이혜진 씨입니다. 탄광이 유명했던 이곳 정선이 고향인 이혜진 작가는 그동안 폐광 지역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올해로 3년째인 사진관은 그 작업의 출발이었는데요. 일단은 고안에 사진관이 없어진 지가 좀 오래됐대요. 그래서 그동안 뭐 단순한 단명한판 찍는 것만으로도 사북으로 넘어가거나 태백 가야 되고, 가족사진 찍으려면 여기서 찍기보다 자녀들이 있는 동네에 가서 찍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되게 불편했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어르신들은. 지역 지원사업 공모에 합격해 문을 연 사진관은 현재 고한읍의 유일한 사진관입니다. 저는 작가로서 더 나아가야 사진관도 가치가 같이 높아지는 것 같고 마을도 덩달아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혜진 작가는 지역의 탄광촌과 사람들을 만나 폐광 이후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탄광 지역의 역사를 기록해오고 있습니다. 광부가 출근하는 차는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근데 광부복을 입으신 모습이나 그 동원탄자에 사람이 드나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굳이 그 모습을 찍으려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폐광 이후에 이제 지역의 변화, 그리고 그 안에서 정선이라는 곳을 사람들이 너무 카지노만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 말고도 자연이나 우리 마을에 이런 스토리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리고 싶은 마음으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찾아간 날에도 새 전시 활동을 위한 준비로 분주한 모습이었는데요. 도착한 곳은 철거를 앞두고 있는 구 사북초등학교 건물입니다. 여기에 이제 전시회를 해야 되니까 이 벽면에다 이제 사진을 붙여야 되는데 이게 잘 붙는지 안 붙는지 오늘 테스트한다 이거죠? 1941년부터 있었던 사북초등학교의 이 건물을 올해 5월 철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의미를 기리는 행사. 3층 높이의 벽 전체를 사진으로 도배할 예정인데요. 지역사를 운영 중인 부모님까지 가족이 총출동했습니다. 그래서 가루를 쓰는구나. 졸업식, 사북초등학교 졸업식을 이제 지역에 있는 작가들끼리 각자의 방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제 가족사진, 졸업식 끝나고 가족사진 찍잖아요. 그 가족사진, 가족을 한 팀을 섭외를 해서 그 가족사진을 여기다 이제 걸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히 현수막을 걸 수도 있지만 그 현수막은 중앙에 이제 졸업식이 끝난 교실 풍경으로 걸었고요. 여기는 이제 드라이피트 질감이 좀 보일 수 있게 도배처럼 지금 해보려고. 크레인을 타고 해야 하는 만만치 않은 작업, 무려 이틀간 15시간에 걸쳐 이어졌는데요. 이처럼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젊은 사진작가들과 그 사진관들 속에 우리 주민들의 모습도 의미 있는 기록으로 남을 겁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이혜진 씨를 포함해 정선의 예술가들이 얼마 후 사라질 구 사북초등학교 건물을 기억하고 아름다운 이별을 하고자 마련한 잘가 사북초등학교 행사 전시가 이어지는데요. 건물은 사라지더라도 사북초등학교의 기억과 이야기를 남기고자 하는 4인 4색의 지역 예술가들이 펼치는 장소기억 프로젝트, 많이 기대해주세요.